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익산의 미륵사지 그리고 왕궁리 유적을 포함한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세계유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값진 것이지만 이를 널리 알려서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도 이 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삼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컨텐츠를 만들고 또 스토리텔링, 홍보 작업 등 무엇 하나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어떻게 관광 활성화로 연결시킬 것인지 그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보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북 세계유산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나종우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석대학교 호텔항공관광학과 황태규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 의료관광코디과 이덕순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에 압축적으로 요약한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지난해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의 경우 등재 이후 관광객 증가 효과를 누리고 있다. 자연히 익산 백제 역사 유적 지구도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5천억 원이 넘는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전라북도는 6,900억 원을 투자해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적에 대한 홍보와 이벤트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주 한옥마을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도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준비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래전부터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진즉 관광 활성화 방안에 착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의 백제 유적과 협력 관계를 유치하면서 한편으론 익산의 백제 역사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유적의 보존과 연구를 통해 백제의 역사적 가치를 끊임없이 조명하고 여기에 관광거리를 접목하는 컨텐츠 개발도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긴 어려운 일이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더 많은 숙제를 남긴 백제 유적. 이를 통해 관광을 꽃피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그리고 왕궁리 유적을 포함해서 또 충남에 있는 8곳, 총 포함해서 8곳이죠.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먼저 신보균 부지사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네. 경사스러운 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고 또 이 외에도 세계유산이 전라북도가 지금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이런 현황도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의미는 우리 그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단지 우리 한국적인 문화의 그 자산일 뿐만 아니라 예. 동아시아의 그 교류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세계적인 유산으로 인정을 받은 그러한 가치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처음이 아니고 2001년에 예. 장의 고인돌이 예. 2000년입니다. 2000년에 고창 예.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문화유산으로서는 두 번째고 예. 우리가 무형유산이 또 세계에 있어서 예. 전체 5번째가 되는 그런 예, 쾌거라고 할수 무형유산은 있습니다. 아마 판소리 그리고 또 판소리와 매사냥, 매사냥 예. 그리고 농악이 농악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예. 어찌됐건 총 합치면 5개 세계유산을 전라북도가 보유하게 된 셈입니다. 그 백제 역사 유적지구 나종우 위원장님 역사 전공하시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이게 그냥 뭐 아무거나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어떤 그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길래 이게 그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는지요? 세계유산에 그 예.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그 유적이나 유물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 예. 완전성, 예. 그다음에 보편성, 그것이 또 보존돼야 할 가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번에 익산에 그 유적지구로 지정된 것은 예를 들면 미륵사지 같으면은 어떤 그 고대 백제의 어떤 그 역사 예. 또는 종교관, 내세관, 예. 또 건축 기술, 예. 예술미,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독특한 유산이다. 예. 이것은 어느 곳에나 있다고 하면 가치가 적지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왕궁리 유적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자면은 그 고대 백제와 중국과 일본이 상호 어떻게 교류가 되어 있느냐. 예. 그 중에서 특히 우리 백제 유적지구는 그런 것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예. 소위 고대의 동아의 상호 교류라고 하는 점과 백제 문화가 가지고 있는 국제성, 예.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예. 이번에 세계유산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됐죠. 예, 알겠습니다. 황태규 교수님, 이덕순 교수님께서는 그냥 관광을 공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계유산 등재 소식을 듣고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그 다른 각도로 바라보셨던 그 시각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황태규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제가 어제 공주를 갔었습니다. 예, 예. 공주를 갔는데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 이게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뭐 관광객이 늘어난다거나 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과연 그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정체성, 사실은 그 유엔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 지정하고 등재하는 이런 많은 활동들이 사실은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이게 뭐 다른 문화, 다른 국가의 문화하고 뭐 월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예. 보존해야 될 다양성의 가치를 담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이 관광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생산해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느냐, 느끼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예. 만들어내는 그 지역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얼마나 그 컨텐츠를 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예. 이덕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사 유적 자원의 관광 자원이 다양한 관광 자원 가운데 예. 역사 유적 자원이거든요. 역사 예. 문화 자원. 예. 교수님 다녀오셨다 하시는데 저도 다녀왔거든요. 예. 주말 주중에 상황은 어떨까 해서 또 빠른 시간 내에 또 2번을 그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저는 좀 사람들이 많을 때 다녀왔을까요? 공주하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좀 늘은 것을 관광안내센터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같은 날 동일 시간대를 돌았는데 힘들겠죠. 그러니까 한번 쭉 돌아왔는데 그런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공주나 부여 정도의 관광객 증가는 느낄 수 없어서 조금 예. 아쉬웠습니다. 예. 비교까지 좀 해주셨는데 그 얘기 나중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태희 교수님께서 말씀은 좀 해주셨습니다만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뭐 자동적으로 그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힘입어서 관광객이 좀 증가하는 효과는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 예. 관심 거기에 쏠리지만 예. 관광객은 그거 하나만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온 관광보다도 우리 익산 같으면은 전주 한옥마을에 온 관광객을 그쪽으로 어떻게 유인할 수 있을까? 예. 또는 삼례예술촌에 있는 관광객을 어떻게 그리 유인할 수 있을까? 예. 하는 그런 고민. 또 하나는 당시 그 백제와 관계를 갖고 있던 문화권의
관광객들을 어디 그리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은 익산 같은 데는 그 일본 규슈에 있는 분고 오노시와 자매계를 맺고 있어요. 예. 거기에 있는 마나노 장자설화와 서동설화가 같습니다, 내용이. 예, 예. 그걸 인연해서 이제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1년에 많이 옵니다. 더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 예. 그런 두 가지. 하나는 익산을 제외한 삼례라든가 전주에 오는 관광객들을 그리 오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당시 동화문화권에 관심 있는 유관 지역들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겠지요. 예. 제가 예, 말씀하시죠. 보니까 그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고 나서 다 증가한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서도 등재되고 나서 당분간은 좀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예. 몇 년 지나서도 감소한 지역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왜 그런가 해서 예. 저희들도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런 그 세계유산 등재 자체가 어떤 홍보 효과는 있습니다. 예. 관심을 유발하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는 방문객이 늘 수가 있는데 이 자체의 그 문화적인 그 공간, 유산 자체를 어떤 그 박제화된 공간으로만 예. 만들어서는 안 되고 예. 그 어떤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하고 거기서 어떤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노력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 백제의 역사 유적지구가 익산에 있는 두 가지 이 유적지구가 이제 등재는 됐습니다만 이것을 보존도 지금 현재 그 복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발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계적으로 잘 해야 하고 그것을 더 또 그 일반 방문객들이 예. 더 보고 체험하고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랄지 문화적인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스토리텔링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동요 같은 그런 스토리텔링도 개발해야겠다. 또 어떤 예술 작품으로도 좀 승화시키는 노력도 해야겠다 하는 많은 그 고민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효과가 있었던 곳들을 한번 예. 조금 비교해 봐 드릴까요? 예, 그러시죠. 예. 예. 자매 예. 나타난가에 의하면 또 유네스코 등재된 전후에 100%가 증가했다라고 해서 발표된 자료가 있는 곳이 2010년에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이에요. 예. 그런데 이때 같이 지정된 자원인 하회마을의 경우에는 37%가 증가됐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언뜻 듣기에는 경주 양동마을이 하회마을보다 관광자원보다 굉장히 더 커다, 가치가 크다,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 사실 들여다보면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등재 이전에도 유명한 관광지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던 곳들이었고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등재 전 대비 100% 증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참고로 그런데 저는 이때 등재 전에 가장 크게 변화된 관광지로는 관광자원 측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주도 세계 자연유산 지역입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직접 가서 경험한 것도 그렇고요. 이때는 그 등재되기 전에는 사실은 제주도에 오는 제주도에 팔서 제주도의 관광 상품으로다가 내놨을 때 이곳이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방문하는 뭐 단체가 됐든 뭐 개인 관광객이 됐든 잘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었는데 등재가 딱 되고 나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모임이 있든 그런 곳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거의 자동적으로 이 코스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예.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유명해지니까 예.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로 또 증가하게 되고 해서 등재된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약 73%의 관광객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단순하게 관광 효과를 본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곳에 방문객이 증가했다가 아니라 거기를 방문하고 옆에 있는 강귤농원으로 가요. 예, 예.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사례, 그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예.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예. 아까 74%라고 하는 73%, 숫자는 전체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그렇다는 아닙니다. 뜻입니까? 제주도의 세계 자연유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긴 유료예요. 예. 그러니까 입장객 수가 카운트가 정확하게 되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어찌됐건 그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그 관심을 부르는 그런 그 요인은 된다, 유발 요인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불쏘시개 노릇은 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은 촉매제는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굉장히 예. 큰 잠재 자원입니다. 예.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일반 관광 자원 같은이 아니라 세계 유산입니다. 예. 예, 직접 예를 들면 이번에 익산 백제 유적지가 익산만의 전라북도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등재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세계인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예. 인정받은 것이라거든요. 예. 예, 여기에 바로 그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선생님께서 세계라는 말을 했는데 세계 사람들이 올 때는 그 자체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어느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간다. 예. 하지만 우리 내국인들이 많이 찾을 때 세계인들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고 나면 일차적인 것은 어떻게 내국인들을 많이 오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그런 붐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도 오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이제 공주, 부여, 익산이 같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백제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공주, 부여라고 하는 인상이 압도적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어떻게 이제 익산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익산과 백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지? 예. 하는 것을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은 알지만 예. 다른 지역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익산을 부여나 공주와 차별화시키는 것. 예. 예를 들자면은 백제의 어떤 그 천도한 왕도였다. 저는 그거 갖다가 이제 1997년도에 그 604년에서 641년까지 한 38년간 수도했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논문을 실질적으로 백제 후기 또 말기에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차별화 전략으로 예. 내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왜 왔는가? 그건 백제 정신, 전북 정신과도 관련이 되고 알겠습니다. 예. 거기 이제 금산사라든가 예. 또는 벽골제, 예. 백제 문화를 한데 엮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예. 추가해서 예, 예. 말씀드리면 예, 예. 그 우리 익산의 그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예, 예. 지금 왕궁리 유적이 지금 나와서 그걸 등재가 됐습니다만 우리 국내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그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을 것이고 그걸 또 홍보를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 그 많은 상승 효과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또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익산의 백제 육서지구의 그 특성을 차별화하는 그런 또 전략도 해야 하고 또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백제 역사지구는 전기와 중기, 후기로 이어지는 백제의 그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맥락을 같이 함께 연계해서 관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협력 그 모델을 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월요일 날 그 충남도지사와 저희 그 송화진 전북도지사 같이 해서 그 코스를 예. 같이 답사를 예, 했었습니다. 그랬더군요. 예.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충남과 전북이 하나의 법인을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이제 법인도 만들었고 그걸 통합관리단으로 해서 발전을 시켰고 앞으로 그걸 센터로 또 더 발전을 시킬 것인데 예. 공동으로 그 협력해서 관광 상품을 백제 그 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우리 그 도내에도 우리 마한과 백제와 후백제와 조선의 그 여러 가지 왕도로서의 그 유적지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예, 때문에 예. 이것을 연계하는 그런 그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걸 그 연계 지원하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 이런 걸 통해서 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관광 효과를 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극대화할 것이냐 이거 방안에 대해서 조금 그 산만하게 좀 제기를 해주셨을 텐데 나중에 관찰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나중 위원장님께 좀 여쭤볼 게 지금 미륵사지도 그렇고 왕궁리 유적도 그렇고 이게 유적 정비가 좀 발굴이 다 끝난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관광객들이 오면 조금 뭐랄까요? 좀 그
산만하게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빨리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왕궁이나 미륵사지 같은 경우에 예.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예. 거기서 밀리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경주라고 하는 것이 1950년대, 60년대 먼저 발굴이 되고 개발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미륵사지 같은 경우가 한 15년, 20년이 걸렸고 왕궁리도 뭐 그 이상 걸렸고 예. 예산이 한번 편성되고 나면은 한 3, 4개월 하고 나면은 쉬었다가 그 이듬해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 연구가 소홀해졌던 게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백제는 패했고 예. 패했기 때문에 유적뿐만 아니라 문헌 기록 자체도 아주 소략해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굴을 통해서 그 나오는 그 성과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발굴하는 성과가 1년에 몇 개월로 뛰어다 보니까 그 발굴을 통한 연구가 예. 또 이어지질 못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것이 안 섰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지금에 와서는 미륵사의 그 서탁도 발굴이 다 끝났고 예. 왕궁리도 다 끝났고 예. 그러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우선 학술 연구의 기초 과정하고 예. 그 위에다가 관광을 어떻게 옷 입힐 것인가. 예. 아까 우리 황태기 교수께서 얘기한 마케팅 전략은 그 위에 세워지는 예. 이제는 기소가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위에 관광의 탑을 세우는 작업은 우리 이제 부지사님이라든가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죠. 예, 예, 예. 거기 관련해서 예, 예. 그러시죠. 말씀드리면요. 예.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청과 협력을 해서 지금 그 복원과 발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문화유산의 기본은 그 원형과 진정성을 보존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걸 보존하고 관리할 것이냐가 큰 그 과제이고 이걸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한 20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더라도 제대로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미륵사지 동탑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미륵사지 서탑은 98년도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2017년이면 예, 이제 예. 복원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왕궁리 유적은 20년 되면 예. 발굴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까지 하여튼 그 원형과 진정성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보존되도록 하고 현재 그런 그 해체 복원과 발굴 진행 중인데도 익산 미륵사지의 방문객을 우리가 2014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42만 명에 달하고 미륵사지예요?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그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42만 명이나 다녀가느냐 예. 하는 것은 미륵사지의 그 터만 봐도 전반적으로 그 웅대한 백제의 그 기운과 숨결을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원이 마무리가 되면 더 많은 그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거기에 기초해서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고 즐기고 또 체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저희 행정 쪽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태희 교수님 말씀하실래요? 예, 예. 제가 잠깐만. 예. 그 말씀하신 우리 부지사님 말씀하신 그 과정 중에 그 스님들인데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 가고 보면 유적지를 지금 발굴 복원하는 과정도 관광 자원화하거든요. 예, 예.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아쉽지 않은가 예,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 그럼 우리 20년 되면 20년 끝난 다음에 개장식 하시고 시작하셔야 되는가? 예, 예. 그 차이는 뭘까? 예. 왜 다른 나라에서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그 과정들을 관광객들이 봅니다. 가까이 지나가면서. 예, 예. 근데 그것이 전혀 방해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발굴하시는 분들도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함부로 하시지 않고. 저는 그런 효과도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면 문화재를 발굴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는 아쉽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복원 과정에서 일부는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청도 같이 문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작업에 큰 예.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가면 방해된다고 이렇게 예. 조금 예, 그런 경우도 제재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 수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원은 보존하고 계승해야 되는 그러한 성격이 일반 관광 자원 테마파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런 거에 대한 그 차이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답답증도 느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미래부의 사업을 딴 게 있습니다. 공모 사업을 3D 헤리티지 복원 사업을 따서 그것을 가상 영상으로 해서 보여주는 그 작업을 지금 예산을 금년에 땄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좀 그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들이 좀 그거라도 보고 느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태규 교수님, 이제 나종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역사적인 고증, 또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한 가치를 세우는 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상당한 성과를 이뤘고, 이제 거기에 관광이라는 옷을 입히는 일이 중요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결국은 컨텐츠, 처음에 강조하셨던 컨텐츠 개발이라는 그 얘기가 그 맥락을 같이 할 거로 보는데,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거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익산의 백제 문화는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1차적으로 이제 나종훈 교수님이 왕조가 있었다고 이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제가 옛날에 일본에서 이제 델게포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부여하고 공주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왕조는 한번 생겼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망하지 않은 왕조는 없죠. 조선도 망했고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백제 패망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백제가 당시 어떤 역사 이제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연합 국가였고 아시아를 지배했던,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그런 국가인데 왜 가서 보면 유적지가 낙화암, 예를 들어서 삼천부녀가 몸을 던진 곳, 군창터, 그래서 그 곡식들을 보관하는 다 탄데, 그러니까 패망의 역사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많은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익산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익산에 가면 지금도 마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마 요리를 팔죠. 그게 이제 기원은 서동마에서 이제 왔다고들 얘기하고, 그 백제 음식 문화가 저는 살아있다고 해석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 보석 세공 기술이 굉장히 백제가 발달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유물로서도 증명이 됐고, 물론 그게 이어온 건 아니지만 부여가 보석 세공, 보석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석재 산업이죠. 그때 이제 백제의 석공들이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석재 산업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백제의 슬픔을 보기 위해서는 부여로 갔을 수 있는데 백제의 영광과 기쁨을 보기 위해서는 익산에도 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백제 하면 한성 백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뭐 웅진, 사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익산을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개의 그 백제의 역사 지구 중에서 우리 익산이 가지고 있는 백제의 역사의 차별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익산은 아직도 백제의 화려한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그 지금 축제가 이제 서동 뭐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국화 축제가 있습니다. 국화 축제의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신라의 꽃은 이제 모란 꽃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백제의 꽃은 국화꽃이라고 이렇게 정하지, 예전에 이제 그때 당시 뭐 고대 국가 시대에 뭐 국화를 정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니까요. 근데 국화를 일본에 전해줬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곳에서나 하는 국가 축제인지 처음에 알았어요. 예.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세히 그 국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 국화꽃을 백제꽃이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 주변에 백제에 관련된 살아있는 문화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백제의 화려한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여주지 않았을 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나종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뭐 한민족 이주사 이런 책 보면 이제 그 옛날 지역의 유민들이 이제 어디로 가고 예.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백제의 마지막 부흥운동의 근거지가 지금 주류성인데 그게 이제 지금 우금산성 부안의 이제 우금산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백제를 위해서 마지막 저항했던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백제인이라고 하면 패망과 뭐 부끄러운 역사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 지역만큼은 백제의 화려한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고 있고 백제를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기념하냐는 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백제의 역사를 익산을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에서 새롭게 쓰고 새롭게 재현하고 그 틀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기반 위에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가. 이게 문화 콘텐츠라고 한다면 그런 백제의 화려한 문화를 모으고 그것들을 지역에서 배우고 또 그것들을 축제로 표현하고 그런 형태의 것들이 알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우리가 이 지금 세계유산 등재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생각합니다. 거기에요. 잠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은 우리 황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백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오래까지 남았던 지역이 어딘가. 예를 들자면 백제는 660년에 망했는데 900년에 후백제가 세워질 때 전주로 오게 됩니다. 결국은 그때 사람들한테 후백제라고 하는 백제 이름을 꺼낼 때 이 지역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010년에 고려시대의 현종이 거란 침입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삼례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전주로 가자고 전주 절도사가 오니까 그 왕을 호위하던 박섬이라는 자가 전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전주는 옛날 백제 땅입니다. 그리고 아태조 왕건께서 혐오하시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백제가 망하고 660년에 말고 676년에 지금은 귀신사죠. 그 당시에 국신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도 백제 정신이 강한 전주를 갖다 누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660년 망한 백제가 기록상으로 망한 백제가 그 뒤에 400년 이상 1010년까지니까 400년이 넘게 백제 정신이 이어진 땅이 우리 전라북도 땅이고 그러한 백제 정신의 정수리로 오늘 볼 수 있는 게 우리 황 교수께서 이야기한 지금 남아있는 흔적들이다. 그러니까 익산의 백제는 백제 정신의 마지막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 부각시키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황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아주 공감을 하면서도 그게 아쉬운 거거든요. 관광 입장에서만 저는 또 생각을 해본다면 두 분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인데 관광 쪽에서 본다면 일단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관광 수요에서 급증하고 있는 게 음식 관광. 동의하시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할 수 있지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마음식을 하는 것이 한 곳뿐이 없지 않습니까? 익산에 갔을 때 그 시대의 음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와 관련된 음식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현재의 익산 관광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엔 다른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다른 차원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콘텐츠를 예전 것을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 측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제가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남아 있다는 거죠. 남아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소중한 거고 왜 지금
충청도에는 없습니다. 백제 음식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어요. 제가 최근에도 그 전통문화학교에서 그 백제 음식에 대한 조사 자료, 연구 자료를 봤는데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는 게 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 아쉬운 게 곧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가 보기엔 말씀하신 것 그 같은데. 이야기는 조금 이야기는 핀트가 나간 건지 모르지만요. 이 우리 전라도라고 하는 땅은 신기, 신리, 신초이라는 지명이 전라북도가 제일 많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우리말로는 세터입니다. 예. 세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는 전통 음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명절 때에 TV에 나와서 종갓댁 음식을 시연할 때 전라북도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음식을 다시 예. 부활하는 것은 백제 음식과 백제 정신을 부활하는 것으로 예. 귀결이 되죠.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익산의 미륵사지와 그 왕궁리 유적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백제의 전라북도만의 백제 역사 이야기가 아주 풍성하고 또 그런 장소 공간도 많다는 걸 상당히 느낄 수 있겠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황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음식이라든지 보석, 석재 이런 것을 통해서 면면이 뭔가 그 문화와 역사가 계승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이것들 어떻게 잘 자원화해서 관광으로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가 이제 숙제가 된 것이고, 그 중에서 이덕순 교수님께서는 음식이 있긴 있는데 좀 부족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절대 부족이죠. 예. 황태 교수는 그것만 해도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것이더라고 그렇게 가치를 좀 부여를 해준 것이고요. 어찌됐건 이 익산에만의 그 역사 유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전라북도에 가지고 있는 백제유산을 잘 엮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관광자원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과제를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조금 전에 나온 얘기긴 한데 익산의 그 백제 인지도, 크게 보면 전라북도의 백제 인지도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책은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교과서에서 저희가 배울 때 거의 그 공주나 또 그리고 부여 중심의 그 백제 역사를 많이 배워서요. 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혀 있는 그 이런 것 낮은 인지도를 어떻게 좀 회복을 할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금 현재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백제의 그 살아있는 여러 가지 음식이랄지 석재 가공 기술이랄지 또 보석 세공 기술 등 여러 가지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또 발전을 시켜서 그 백제의 옛 모습을 좀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그 익산의 그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특징은 아까 부여 공주에 아마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는 도시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고요. 저희 그 익산 지역만 해도 아직 그 도심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그 주변이 다 국공유지로 해서 사유지는 2.5%에 불과한데 그 사유지도 옛날 일제 때 살던 분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고, 그래서 사실상 국공유지가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현재 어떻게 개발하고 그걸 복원하고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정책적인 노력에 따라서 많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륵사지에 미륵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옛날 1400년 전에 그 왕도의 모습을 어떤 숨결이랄까 향기, 기운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옛날 그 백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뿐만 아니라 그런 자연도 그런 옛날에 향기와 숨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그 콘텐츠 개발을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서 관광 상품화하면 굉장히 그 가치가 있을 것으로 봐서 다른 지역의 백제 역사 유적지보다 더 많이 관광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지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미륵사지의 그 석탑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왕궁 유적은 발굴된 지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과서에도 나오질 않았었고 최근에서 이제 발굴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세계유산 등재는 그야말로 우리가 첫 걸음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그 알리게 되고 인지도를 이제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그 충남과 또 우리 전북이 같이 협력도 하고 또 우리 전북 독자적인 그런 또 특색을 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인지도를 높이는데 모든 총력을 좀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예. 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유형적으로 여러 가지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왜 우리 문화 자랑스러운가 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은 가끔 학교에 요즘은 중고등 초중고등학교 교양 시간이 있습니다. 인문학. 이런 때 학생들한테 이번에 등재된 백제 유적에 대한 의미라든가 그것 말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산들에 대한 우리 전북의 유산 왜 자랑스러운가 이런 테마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 또는 공무원들이 시, 군 나름대로 공무원 교육에 이런 프로그램을 내서 넣어가지고 이번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이걸 알아서 그 입을 통해서 번져나가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요.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좀 딱딱하니까 얘기하자면 1965년도에 좀 간추리시죠. 왕궁리 5층 탑을 해체 복원할 때요. 제일 위에를 해체했더니 꺽쇠에 천석이라고 써 있었어요. 한문으로. 그런데 그것을 갖다 1400년도에 해체 복원할 때 총 감독 이름이 김천석이었어요. 천석이가 쌓은 탑을 1400년도에 천석이가 고치는 작업. 이건 뭐 최근 일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SBC에서 한 얼마 전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을 콘텐츠 작업을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입힌 콘텐츠화를 시키면은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태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낮은 인지도를 좀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잘 해서 좀 홍보 효과를 좀 올리는 방법 어떻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나정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역에서 저는 이게 물론 지금 관광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길게 가는 관광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짧게 가는 관광이라고 해도 소비자가 금방 눈치를 채기 때문에 과연 세계유산이라고 해서 등재가 됐는데 그 지역에서 그 세계유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예를 들면 이게 저희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 경고랄까요? 얼마나 알고 있니라는 그런 질문도 제가 보기엔 이번에 유산 등재가 가치가 있고 그래서 아까 새로운 역사 사실 이게 다 아시겠지만 백제의 역사가 굉장히 폄하돼 있고 폄하돼 있다 보니까 역사의 발굴도 소홀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 정신과 역사에 대해서 가치도 크게 못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시작을 하면 우리가 기념하는 백제의 인물들, 우리가 기념하는 백제의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콘텐츠를 형성해서 제가 보기에는 관광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하고 우리 스스로 백제의 역사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를 인지하는 거기부터 시작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주체는 누가 돼야 됩니까? 그 주체는 일단은 행정기관이 좀 앞장서야 됩니까? 일단은 앞장서면 다 따라서 또 저희들 하여튼 이 지금 그 백제 역사 유적지구 지금까지 등재를 위해서 그 법인을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세계유산 센터로서 그걸 좀 그 변화 발전을 시키려고 8월달에 이제 그 센터를 발족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그 인지도 향상 또 콘텐츠 개발 이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교육을 통해서도 스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이나 학생들 뭐 교육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가보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가보는데 혹시 요즘에 가보셨을 때 이 자원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점적 자원이에요. 선으로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성을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표적 시장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차를 갖고 승용차를 갖고 운행해서 갈까요? 아니면 여기에 대중교통의 운행 시간은 어떨까요? 접근성에 대해서 지금 전혀 고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루트가 없어요. 그래서 승용차로 갔을 때는 두 자원 간의 거리는 10분이에요.
예. 승용차로 10분. 그러면 10분 거리에 있는 이 자원들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만일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모두 다 승용차로 가야 된다라고 예.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 가장 시장을 놓고 본다면 청소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알겠습니다. 이 사이의 예.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 내부에서 계속 페이퍼로 아니면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 말고 그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예, 네, 이 관광의 그 요소별로 예. 어떤 관광의 루트를 만들고 예.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체험 코스도 개발하고 해야 하는데 예. 지금 이제 그게 제주도의 사례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한테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올레길이라고 해서 예. 걸어서 예. 그 제주다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니까 그 많은 관광객이 몰렸지 않습니까? 예. 그걸 꼭 자동차가 아니고 다른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예. 자기 몸으로 걸어서 체험한다는 거 이 자체도 굉장히 큰 이 관광의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포함해서 다각적인 그것도 관광 대책을 자원이거든요. 예. 개발입니다. 통해서 하는 거지 그대로 있는 길을 그대로 알겠습니다. 걸어가라는 거는 예. 아니거든요. 예. 네, 그걸 뭐 알겠습니다. 약간만 이제 손질을 하면 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어찌됐건 기대가 높고요. 기대가 높다 보니까 욕심이 많고 그래서 이런저런 주문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점검하고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관광 거점으로서 그 박물관, 국립박물관 정도 하나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작업이 그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 국립박물관으로 하기 위해서 예.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예. 거기 그 땅이 현재 그 익산시의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땅 위에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그 건물이 예. 이제 있는데 예. 이 도유 건물과 시유지의 그 두 가지를 국가에 이제 넘겨주면 국가에서 그것을 국비로 운영하는 예.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해서 그게 이제 국립박물관으로 예. 승격시키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예. 그런 단계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짤막하게 좀 여쭤보면 황태 교수님, 이게 전라북도만의 차별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냥 백제 역사 유적지구라는 의미에서 보면 행정구역은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에게. 예, 예, 예. 그래서 충남과의 사실은 이런 협력 관계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이번에 이제 포함은 안 됐지만 백제하면 사실 한성 백제부터 이렇게 시작한 예, 걸로 돼 예. 있잖아요. 송파구가 또 관련된 행사나 축제도 다른데 못지않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또 서울이라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연계 가능한 교두보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다음 충청 지역, 그다음에 그 서울 지역, 그다음에 우리 전북 지역 이제 그렇게 좀 엮고 뭐 계속 제가 강조로 얘기지만 이제 4개 지역에서 백제의 정신과 역사를 새로 발굴하는 거 아까 예.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예. 나중 교수님 하셨는데 그 작업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좀 말씀하신 충남과의 방법, 예. 충남과의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희들이 아까 여러 가지 보존이나 관광 루트나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홍보, 관광, SOC 인프라, 예. 보존 관리 이런 예. 4개 분야로 우리가 나눠가지고 현재 38개 세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총 7천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관광 루트 개발이 있고 코스 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콘텐츠 개발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사업들을 지금 망라를 하고 있는데 예.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고 충남과는 지금 현재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충남에서는 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홍보 방안 저희는 익산 공주 부여를 막내한 유적 8곳에 대한 통합 관광 시스템 개발 그리고 우리는 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을 우리 도가 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 그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그 이코모스가 권고안이 있습니다. 예, 예. 이 권고안 가운데 보면 개괄적인 관광 관리 계획과 각 유산에 대한 방문객 관리 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제는 그 권고안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꼭 세워야 된다는 것하고 예. 가능하다면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함께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그 도에서 좀 주관이 돼서 이 지역들을 방문해보고 그 방문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번쯤 이 오늘 토론된 이런 것들을 예.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 예. 연계 관해서 중장기도 좋습니다. 그렇다 저도 특히 이런 자원에 대해서는 단기 개발보다는 중장기로 가야 된다는데 그렇다고 단기가 없을 수는 없는데 예. 오늘 현실은 어떤가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예. 많습니다. 예, 예. 제가 세 지역 8지점을 돌았습니다. 예. 첫 번째 돌았을 때는 관련된 자료를 지금 유일하게 제가 세 곳을 예. 한 곳에 담은 자료가 유일하게 한 가지뿐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한 지역에서 받았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찾았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연계를 말씀하시고 향후에 우리가 프로젝트 결과를 넣고 장기적으로 보자, 내일 보자, 좀 더 흉해 보자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 등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재가 되어졌을 시점부터 미리 준비해서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많았고요. 특히 더 아쉬웠던 건 뭐냐면 모두 다 말씀하셨다시피 세 지역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낮은 곳이 익산이라고 한다면 예.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부역 공주에서 이 지도를 찾아서 이 지도를 가지고 익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그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거 배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 중요한 건 이거보다는 가장 효과적인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전입니다. 예. 관광 안내 요원들을 이렇게 권유해줘서 예. 거기에 스토리텔링이 얹어지고 알겠습니다. 매력성을 높여야 되는데 예. 모른다는 거였어요. 예. 익산 지역에 관련된 가보셨습니까? 아십니까? 했더니 못 가봤습니다. 미안해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팸투어는 지자체 장들이 가시는 게 아니라 관광 일선에서 관광객을 만나는 접점에 있는 그분들이 와서 팸투어를 통해서 보고 우리 지역 아니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외지 분들이 가셔갖고 보고 가셔서 이분들의 권유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예.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그 호된 비판에 가깝습니다. 사실 보면 네. 우리 이덕수 교수님 말씀이 그런가요? 예, 좀 상당히 좀 새겨들어야 될 대목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아직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물론 할 일이 많습니다만 이덕수 교수님 말씀 들으면 준비도 늦었고 여러 가지 좀 방향성 측면에서도 좀 부족한 게 많다 이런 말씀이셔서 우리 신보균 부지사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으면서 토론을 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익산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단기, 중기, 장기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만 해도 3개 분야 12개 사업해서 3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팸투어를 포함해서 홍보물 개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충남과 전북이 또 같이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남에서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홍보물이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예. 개발이 되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속도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내되 그렇지만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한다는 차원에서 서두르지 않고 예. 그러나 차근차근 예.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을 이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도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 고장이 가지고 있는 이 빛나는 이 세계유산을 더욱 값지고 또 그리고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고장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